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룰 건 뭐냐? 이제 EDA랑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론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 뒤에 뭐 이제 코드를 짜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내용들은 주로 이론 쪽에 있거든요. 뭔가 주한이랑 배운 부분들은 보통 이제 넘파이, 판다스 이런 것들 다루면서 이제 코딩 도구들을 익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랑 주로 할 내용들은 개념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 내용들을 배울 거라서 PPT 위주로 할 거고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랑 EDA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데이터 과학 개념 리뷰예요. 그래서 OT 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리뷰하고 거기에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있을 건데 일단은 그나마 이건 리뷰니까 이제 늦게 들어온 친구가 있어도 괜찮겠죠. 자, 이거를 먼저 나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 내용은 리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아마 처음 다룬 내용일 것 같은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요 세 가지 종류의 특성은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어떤 애들이냐면요. 구조적 데이터라고 돼 있고 고정된 형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이 고정된 형식은 좀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형식이 고정돼 있다. 예를 들어서 표면은 이 표면은 로우, 컬럼 이렇게 두 개 있고 요거의 교차점에 뭐 1번의 네임이 들어있다는 이런 형식이 정해져 있죠. 이런 게 고정된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이 구조적 데이터는 뭐냐? 이 구조화 데이터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값이 적혀 있을 때 그 값에 적혀 있는 값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이미지를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이미지 같은 데서 뭐 어떤 x 좌표에 어떤 y 좌표에 어떤 픽셀에 RGB 값이 뭐가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어떤 찍혀 있는 RGB 값이 이 그림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제가 딱 봤을 때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표 같은 데서 요 킴 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아 1번의 이름이 킴이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데이터입니다. 구조적 데이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조적 데이터이고 고정된 형식이다. 그런 게 이런 데이터라서 보통 엑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정형을 먼저 볼게요. 비정형은 구조적 데이터가 아니에요. 구조적 데이터가 아니고 고정된 형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애들,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속할 거고요. 뭐 오디오, 비디오, 사진, 언어 되게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이에 있는 애는 뭐냐? 이 반정형은 어떤 애들이냐? 고정된 형식은 아니에요. 형식은 플렉스블한데 구조화는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좀 뒤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되게 자기만의 정해진 형식을 갖추고 있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예시로는 JSON, XML, HTML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8차 시에 주로 얘네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룰 건데 얘네들의 구조에 대해서만 조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되게 일단은 형식은 있는데 되게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옆에 있는 애가 제이슨인데 이 제이슨은 딕셔너리의 리스트가 반복돼 있는 그런 계층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리스트예요.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어떤 값을 찍었을 때 이걸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를 보고 이걸 포함하고 있는 딕셔너리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의 뭔지를 바로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 리스트니까 되게 플렉서블 하겠죠. 뭐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딕셔너리가 뭐 세 개의 키밸류상이 있고 뭐 이 세 개 안에다가 어떤 값이 여기 안에 리스트가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플렉서블하게 조절될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을 보통 반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데이터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과학의 단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단계, 이거는 OT 때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 진도랑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반쯤 지났으니까 그 반 지난 시점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인식, 이건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냥 서칭하고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웹 화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건데 그런 것들을 8차 시에 주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탐색,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석을 하라고 오더를 때렸을 때 내가 그 분석을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주한이랑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룹 파일에서 뭘 구하세요 했을 때 그걸 구하는 거를 이제 배웠을 거고요.
이제는 오차시에서는 뭐 할 거냐면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를 고민하는 내용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EDA,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랑요.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이거를 시각화를 해야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각화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5차시에 담겨 있고 6차시에 머신러닝을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 전처리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는 4개가 있어요. 데이터 정제, 데이터 통합, 데이터 변환, 데이터 축소가 있는데 이 위에 2개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 EDA 그러니까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런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밑에 2개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에 뭐 결책치, 뭐 비어있는 값을 뭐 메꿔주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다음에 이상치, 너무 이상한 값은 날려버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로 맞지 않는, 예를 들어 두 소스의 데이터에서 갖고 왔는데 맞지 않으면은 해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노이즈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스의 데이터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로 이 2가지를 데이터 과학 과목에서는 할 거고요. 밑에 2개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제 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머신러닝 이런 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 머신러닝도 결국 배우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 배우기 위해 떠먹여주는 작업을 이제 전처리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게 뭐 데이터가 너무 값이 지 맘대로면은 얘가 똑바로 못 배우니까 정규화를 때리거나 이산화를 때리거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데이터 축소는 그냥 데이터를 요점 정리해서 머신러닝한테 먹여가지고 얘가 잘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는 아마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전처리가 있더라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NAN 이렇게 김세호는 못 뛰죠. 그래서 이렇게 NAN 이런 형태로 mp.nan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non-known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스트링의 형태로 저장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뭐 드럼나 이런 함수들을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들도 해결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뭐 기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평균 기온을 깠는데 500도가 나왔어요. 사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까봤더니 데이터 히로시마에 5천만 도가 찍혀 있어서 그렇대요. 그럼 사실 여러분 기후를 고려하는데 막 기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히로시마에 5천만 도를 막 예상해서 막 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날려야지 정상적인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치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순 불일치 이런 경우에도 두 소스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맞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은 좀 더 신뢰도가 있는 소스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소스가 MIT고 하나는 소스가 없다면 당연히 MIT 소스의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겠죠. 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측정 과정의 오류값들 이런 노이즈가 있을 거라서 뭐 빅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 과학의 리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니, 서원아? 오케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놨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각화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서원아, 왜 중요할까? 데이터를 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좋은 얘기 했어. 봐. 좋은 얘기 했죠. 판단을 한다. 그쵸.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4번에 해당을 하겠죠. 효과적인 데이터 인사이트 공유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점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첫째로 이 숫자로 보면은 많은 양을 못 보는데 그림으로 보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 요약 통계, 평균 하나 띡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래프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단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판단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 데이터 시각화의 활용도가 좋다라는 내용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게 학교에서 준 건데 이런 것들을 보통 막 1번 문제에서 막 이론으로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전날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전날에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왜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한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그래프 엄청 익숙하시죠? 인구 피라미드 구조 이런 것들 이제
익숙하신데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게 보기 좋게 돼 있어요. 아, 어디는 누가 많고, 그러니까 뭐 남녀 편향 현상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언제 뭐 나이가 많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시각화에 좋은 예시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시각화의 예시로 보여지는데, 뭐, 이제 이게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이제 군사수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대담하게 쳐들어갔다가 아, 거의 다 죽어서 돌아왔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제일 좋은 시각화로 불리는 그 학교에서 맨날 쓰는 예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인데, 이제 하나는 뭐냐? 이제 콜레라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 어떻게 콜레라를 발견하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보면은 이 콜레라 감염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한 거냐? 콜레라에 걸린 사람의 집을 이제 표시를 해서 그 집 위치에다 막대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게 다 여기니까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 중심지에 뭐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원인의 중심지를 이 사람이 찾았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원인의 중심지에 이제 수도꼭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우리 문제였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데이터 시각화 예시가 있고 요거는 뭐 나이팅게일이 영국 정부에다가 아니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더라를 영국 정부에 알려서 이제 뭐 위생에 대한 그런 관념이 생긴 그런 예시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각화가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시각화를 한번 봐야지 왜 시각화가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시각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생물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봤던 논문에 있는 건데 이따구로 시각한 양반이 놀랍게도 필리핀의 생물 올림피아드를 운영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한 주장이 뭐냐? 자, 값을 열심히 써놓고 잘 봐라 얘들아. 다른 거는 다 뭐 0.0에 가깝지. 근데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애들이 좀 1에 가깝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이거를 이거를 뭐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직관적이지 않고 이제 내가 숫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봐야 되고 이게 지금 11개인가? 약간 대충 컬럼이 이 정도니까 볼 만한 거지 막 100개면 절대 못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게 볼 게 아니라 제가 빡쳐서 제가 시각화를 해왔어요. 이 값 그대로 적어서 시각화를 해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이 정도의 시각화, 이 정도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코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놨으면 지금 논문에 이 정도 그래프를 넣어놨으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3D를 저희 학교에서 굳이 안 해도 데이터 과학을 이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논문에다 이따구로 박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EDA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영어 약자로 EDA인데, 이 EDA를 맨 처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각화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뭘로 그릴지, 예를 들어서 원 그래프를 그릴지, 막대를 그릴지,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지, 산점도를 그릴지 이런 내용이 있고, 뒤에 시각화를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센스 있게 디자인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토 및 피드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인 EDA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EDA 이제 EDA라는 말을 그 EDA가 뭔지 모르는데 EDA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권원희도 과제에다가 EDA라고 써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EDA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EDA는 그러니까 EDA 말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법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CDA랑 EDA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CDA는 뭐냐면은 그 과학적 생각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법인데 귀납법이랑 엄청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가설을 그거에 맞춰서 설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 가설 검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확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확통. 확통해서 기무가설을 설정하고 뭐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네 안 되네 하는 확통해서 하는 내용이 요 CDA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과학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법은 좀 달라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여기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방법이 요 EDA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되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값은 어떻지? 이 값은 어떻지? 이 값은 어떻지? 하면서 그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걸 시각해보고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구나.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도출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인사이트로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EDA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그림 모식도가 있죠. 이건 이제 냅킨 AI라는 애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가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CDA이고 이제 유연하게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이 EDA더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EDA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뽑아먹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결론을 내고 싶을 때 하는 게 이 EDA이고요. 그래서 왜 EDA가 필요할까요? 자, 서원아, 왜 EDA가 필요할까? 어, 세상에는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서 일단 분석해보고 추측을 음, 해봄으로써 많은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거의 내용은 이제 내용은 거의 다 맞고요. 그래서 서원이가 말한 내용을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함이겠죠? 맞죠? 그쵸? 아, 근데 거의 맞는 말을 했어요. 이제 선이가 한 말들이 다 이제 데이터를 이해해야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고요.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EDA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 데이터를 다양한 방면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시각화를 하면은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일단 차원이 보통 3차원 넘겠죠. 저희 인간의 뇌에서 잘해야 3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막 칼럼이 막 몇십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냥 쓱 볼 수 없으니까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의 시각화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EDA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이 EDA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인데 내가 멍청해서 모델이 안 생길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결측치를 똑바로 처리해주지 않아서 모델이 똑바로 학습을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막 값이 0점대에서 놀고 있고 하나는 막 1000억 단위에서 놀고 있으면은 이게 모델이 학습을 똑바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인공지능 모델도 똑바로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EDA라는 게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에서도 아마 스스로 EDA라고 데이터를 좀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프로젝트에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해가 포커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아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뭐라 해야지? 뭔가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조금 포커스일 것 같은데 그래프에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거의 다 아는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영어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다 영어죠. 자, 원 그래프라고 저희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파이 그래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전체가 있을 때 각각의 비율을 알아내기 위한, 시각화하기 위한 그런 코드죠. 그다음에 이제 누적형 막대 그래프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스택드 bar 그래프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과 총합을 비교하기 위한 그런 그래프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막대 그래프라고 안 하고 bar 그래프라고 할 거고요. 요거는 각 항목들의 여러 값들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바 그래프죠. 이거 말고 이거를 horizontal bar 그래프도 있거든요. 이걸 90도로 돌린 걸 저희가 horizontal bar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수평 바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죠. 이거는 다행히도 한국과 영어가 똑같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이건 분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그래프죠. 그리고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 저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라인 그래프라고 할 겁니다. 이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그래프고 산점도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 스캐터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스캐터. 그래서 뭐 x에 따른 y 점을 다 찍고 뭐 추세선을 긋는다던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박스 플롯도 할 거예요. 박스 플롯. 이거는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닌가? 확통때 다루니? 확통때 다루지. 네. 다룹니다. 오케이. 확통때 다루는구나. 그럼 친숙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 그래프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리아 플롯. 플롯은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스택트 그 누적형 바 그래프랑 꺾은 선 그래프를 합쳐놓은 느낌인데 시간에 따라서 뭐 전체 누적이 어떻게 바뀌고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지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가 좀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골라야 되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아니 이걸 누가 못 고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못 고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계를 보고 싶을 때는 당연히 산점들을 그려야 되는데 뭐 세 개의 관계를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점의 크기가 달라진 산점들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게 생각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three variable 그러니까 3변수라고 무조건 버블 차트가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3D 스캐터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해하는 능력이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대부분 센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면서 보기 쉽게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푸색 점수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는 게 살짝 아쉽고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래프 고르는 거 정도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 표를 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 발을 고르고 뭐 언제 요 꺾은 선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시간에 따른 변화일 때는 뭐 꺾은 선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비교할 때는 막대 그래프 이런 걸 주로 그리고 뭐 막대에다가 표를 막대에 그려놓는 그러니까 표 안에 각 표의 셀을 막대 그래프로 채워놓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비율 이런 걸 보고 싶을 때는 뭐 100%를 맞춰놓는 스택트 차트 그래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에리아 그래프들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거는 변하는 거에 대한 이제 스택 그 비율을 보는 거고 고정돼 있는 비율을 보고 싶을 때는 원 그래프라던가 아니면은 이 워터폴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엔탈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차트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전체 이렇게 쫙 해놓고 일부분 기타를 다시 꺼내서 쫙 하고 그런 차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센스의 영역인데 시각화시 유의할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각화시 유의할 점을 제가 말로 정리해 놓긴 했는데 이걸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사실 진짜 그 배려하는 마음, 독자를 배려하는 마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시를 좀 볼게요. 자, 너밖에 없어서 우리가 다수결을 못한다.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좋은 시각화일 것 같니? 그런 것 같아요. 나 안 들리네. 잠깐만. 오케이. 자, 나 지금 안 들리는데 1번을 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그치? 1번이지. 딱 봐도 1번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센스가 필요하고요. 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봅시다. 자,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그치? 2번이 좋겠지. 당연하지. 왜냐면 음수인데 이렇게 양수처럼 그려놓으면 딱 봐도 럭키 몬스터가 제일 많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제일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센스를 발휘하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센스를 발휘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서원아? 아니요. 아니요, 진짜 미안하다. 안 들린다. 내 이슈인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EDA와 데이터 시각화에서 이 코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쓸 함수는 뭐냐? 이 플랫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건 이제
시리즈에 있는데 저희는 주로 시리즈에 적용하는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df.플러스 갖다 놨는데 s.플롯도 똑같이 작동해요. 시리즈의 플롯도.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args, KW args를 쓰죠. 이거를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고 되게 다양한 변수를 받아서 이걸 바로 뭐 다른 모듈로 넘기기 때문에 이 별 args, 별별 KW args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걸 다 다룰 수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는데 하나의 파라미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 kind라는 파라미터예요. 요 kind 말 뜻은 종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그런 파라미터인데 요 kind에는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로 쓸 거예요. 시리즈든 df든 플롯 점 플롯이라는 함수를 일단 적용한 다음에 메서드죠. 메서드를 적용한 다음에 kind라는 파라미터에 뭐 쓰고 싶은 그래프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뭐 원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파이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거 말고도 df.plot.py로도 작동해요. 요 플롯과 요 플롯은 일단 달라요. 요 뒤에 플롯은 라이브러리고 앞에 플롯은 메서드인데 어쨌든 다 작동합니다. 다 똑같이 작동하니까요.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카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요 파이라는 값이죠. 요 파이라는 걸 넣어서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비율을 주로 보는 그래프다 보니까 밸류 카운트랑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밸류 카운트를 때리고 파이를 하는데 이제 좋은 시각화를 하려면은 그 이게 짜라락 간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 카운트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빈도가 나오겠죠. 아이고 글씨를 너무 못 쓰네. 자, 맨 처음에 밸류 카운트를 해서 개수를 세야 되겠죠. 이게 결국 구성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밸류 카운트를 하고 이제 지금 옆에 있는 시각과는 좀 안 좋은 예시거든요. 여러분 솔트 밸류스를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한번 정렬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여기에 엄청 중요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에 안 넣었는데 이 스타트 앵글이라는 옵션을 꼭, 꼭, 꼭 90으로 설정하세요. 이게 뭐냐? 이제 뒤에서 아마 아니다, 이건 제가 코드에서 얘기를 할게요. 코드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 가지를 좀 세트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스타트 앵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 이렇게 시작하라는 그런 옵션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 그래프고요. 요 바 그래프는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값을 비교하기 위한 건데 카인드에다가 이 바라는 값을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벌 h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벌 h를 안 넣어놨니? 벌 h를 안 넣어놨네? 여러분 벌 h도 아셔야 됩니다. 벌 h 넣으시면 이렇게 90도 돌아가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택드 벌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누적형 그래프인데 뭐 여러 가지 누적형 값들을 비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뭐 총합이 얼마나 다른지, 그다음에 각각의 구성품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카인드는 일단은 바로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뒤에 스택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스택드라는 옵션에 true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옵션이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기에. 근데 스택드는 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걸 하시면 여러분이 누적을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kind에 벌 h 쓰고 스택드는 true로 하면은 이걸 이제 대칭시킨 뭐 이렇게 누적형이 나오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택드는 true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은 kind의 hist라는 값을 씁니다. 네, 히스토그램은 여러분이 이 kind 말고 채워야 될 값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빈스라는 값이에요. 빈스. 이 빈스라는 값은 뭐냐? 이 빈스는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결국 전체 구간을 몇 개로 쪼갠 다음에 빈도를 측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몇 개로 쪼갤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전체를
전체 x축을 5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빈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하는 그런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요 빈스 잘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꺾은 선 그래프, 라인 그래프가 있겠죠. 이때는 x가 뭔지 y가 뭔지도 설정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컬럼명, y에다가 컬럼명 이렇게 넣어주시는 옵션을 해야 되고 카인드의 라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산점도인데 이것도 똑같이 XY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Y는 이런 것들 설정하셔야 되고 카인드의 스캐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스캐터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 플롯은 카인드에다가 이제 박스를 쓰면 되는데 이제 박스 플롯에 대한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요 IQR은 제1, 3분, 제1 4분위수와 제3 4분위수의 차이고 25%에서 1.5 IQR 뺀 거에서 75% 플러스 1.5 IQR을 이제 저희가 정상 범위로 잡고 그 위에 이상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요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 플롯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리아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요 에리아 그래프는 보통 카인드에다가 에리아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스택드는 true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스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스택을 안 하는 에리아 그래프는 보통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에리아 그래프라는 게 결국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비율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건데 누적을 안 하면은 이 꺾은 선 그래프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택드는 true를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택튼 툴을 안 쓰면은 그냥 윗면을 칠한 꺾어선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택트는 true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이 뒤에 두 개는 옵션이 존재는 하는데 아마 안 쓰게 될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자료에는 넣어놓고 숙제에도 아마 한 번쯤 그려봐라고 얘기는 할 건데 한 번쯤 그려보면은 충분합니다. 딱히 추가로 공부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좋은 질문 했네. 라인에 스캐터나, 그러니까 라인이나 스캐터 XY 입력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뜰 겁니다. 에러가 떠요. 에러가 떠요. 이게 없으면은 X랑 Y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에러를 뜨고요. 잘못 입력해도 X와 Y에 제대로 된 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에러가 뜰 겁니다. 이거는 꼭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빈스는 제가 알기로 디폴트 값이 있어서 얘가 적당히 해줄 거예요. 빈스는 아마도요. 그래서 빈스는 여러분이 안 쓰고 냅둬도 되는데 쓰는 거를 저는 보통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헥스빈인데 이 헥스빈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이랑 산점도를 애들이 합치고 싶어서 만든 게 헥스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전체를 좀 육각형으로 나눈 다음에 이 육각형 영역 내에 있는 데이터의 수를 이제 색깔로 표현해놔서 빈도가 곧 색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영역에 그래프가 그러니까 점들이 많고 어떤 영역에 점들이 적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헥스빈인데 네 스캐터 그래프보다 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안 쓰게 될 거지만 존재성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인드는 헥스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KDE라는 게 있어요. 이제 KDE는 뭐냐? 되게 히스토그램은 어딨어? 이런 식으로 좀 사각사각하게 나오잖아요. 이 사각사각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좀 그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KDE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KD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 전체 그래프들 점들이 있으면은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표준 편차 이제 루트 n으로 나누면은 이게 대충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각 점에 대해서 그거를 표준 편차로 갖고 각 점을 평균으로 갖는 정규 분포를 그린 다음에 이걸 얘네들이 따르르륵 다 더했어요. 그래서 곡선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 기능을 하냐? 그냥 대충 히스토그램과 유사한 그래프를 만들어줘서 내가 임의로 하나를 골랐을 때 뭐 그 값이 나올 확률 분포를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칼럼에서 어떤 값을 그러니까 임의로 값을 하나 뽑았을 때 나올 분포 그걸 예측하고 싶어서 이 만든 게 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인데 여러분이 아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리지 마시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리십시오.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빈스를 조절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걸 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다 정해져 있는 옵션들은 이렇게 있고요. 제가 모든 그래프를 다 들었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그래프를 쓰고 싶으면은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좀 뒤에서 다룰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그래프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센스 있게 그리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센스 있는 시각화가 좋은 시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시각화를 할 때 이 앞에 함수들을 쓰는 것만 해도 시험에서 나온 시각화는 여러분이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센스를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프젝을 위해서 이 그래프 커스터마이징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프젝을 할 때는 여러분이 GPT를 쓸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GPT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GPT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GPT가요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센스를 첨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GPT의 결과에 센스를 첨가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GPT에 센스를 첨가하려면요. GPT가 짜준 코드를 적당히 알아보고 내가 이거 하나 딸 바꾸면 되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막 내가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GPT가 짠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써놨죠? 어떤 변수를 건드려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뤄보기 위해서 좀 각 변수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참고가 있는데 이 판다스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 이 막 별 알글수록 값을 받잖아요. 그걸 다 매플로립으로 넘기거든요. 근데 이 GPT는요 바로 매플로립에서 그래프를 그린 놈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 쓰는 형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뭐 df 플러스 안에 이렇게 피그 사이즈를 지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배우고 있지만 GPT는 아마 이런 식으로 피그 사이즈를 조정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같은 이름이면 같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알아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명들, 요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어떤 게 있고 뭘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 이거 그냥 축 제목, 그 다음에 요 그 그래프 제목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스캐터 그래프의 예시를 갖고 왔는데 X는 뭐, Y는 뭐를 썼죠. 그 뒤에 X 레이블은 뭐, Y 레이블은 뭐, 타이틀은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컬러 맵, 폰트 사이즈, 피그 사이즈, 알파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 디자인에 관련된 값들인데 이 컬러 맵은 얘네들이 다른 객체면은 다른 색깔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색깔을 색깔 조합을 얘네들이 몇 개 팔레트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 팔레트를 제가 고르게 되는 게 이 컬러 맵이고요. 그래서 이 컬러 맵 후보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피그 사이즈는 이 그래프 있죠? 지금 이 그래프가 출력되고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출력되고 있는 범위의 사이즈예요. 이 범위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거 바이 이거 이 사이즈를 조정하는 게이 피그 사이즈고 여기가 오고 여기가 지금 10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고 싶으면은 이 피그 사이즈를 건드리면 되고요. 가로 세로입니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고요. 요 이제 제가 엄청 중요시하는 값이 하나 있어요. 이 알파라는 친구입니다. 알파. 이 알파가 뭐냐? 투명도거든요. 투명도. 이 투명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고 싶거든요,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은. 근데 이게 그냥 겹치면은 하나에 하나가 가려져요. 근데 그러면은 좋은 시각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명도를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조금 투명하게 해서 겹쳐지게. 지금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랑 이 애매한 색이 있네. 와인색, 그래. 와인색과 노란색의 겹치는 영역. 요 겹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겹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파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엄청 중요한 옵션이고 유용한 옵션인데 이 맵플롯립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설명합시다. 히스토그램을 여러분이 그린다고 쳐요. 근데 그냥 DF에다가 히스토그램을 박으면 어떻게 되냐? df 플롯의 히스토그램에 그냥 아무것도 안 박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값이 0.01 단위에서 놀고 하나는 막 100 단위에서 놀잖아요. 100 단위에서 노는 친구들은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잘 나와. 근데 이 0 단위에서 노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 두 개의 이 그 X축을 공유하거든요. 특히 이 빈스의 X축을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빈스 X축을 공유하면은
이 0, 그러니까 뭐 얘가 100 단위에서 놀면은 당연히 얘 0에서 100에 모든 게 들어가겠죠. 그럼 알아볼 수 없는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겠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그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되냐? 이 subplots라는 옵션에 true를 써주셔야 돼요. 디폴트가 false거든요. 이걸 true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true를 바꾸면은 오케이, 내가 따로 그릴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근데 따로 그릴 건데 가로로 따로 그릴 거야 아니면 세로로 따로 그릴 거야. 이것도 제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지금 2,1로 설정을 해놨죠. 그럼 이제 2,1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 레이아웃은 이제 x, y로 되는데 x 곱하기 y가 전체 값보다 크면은 얘가 알아서 잘 작동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 값이 있는데 내가 뭐 4 바이 3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두 개의 빈칸으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이아웃 할 때 그냥 이 곱한 게 딱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리드는 그냥 격자선이에요.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true, false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 X입니다. X. 이 X가 뭐 하는 애냐? 여러분이 X를 다루는 거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X가 나오면은 보통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X는 이제 좌표계를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X를 쓴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XY 좌표계를 쓰고 있는데 여기 나온 그래프처럼 뭐 나는 극좌표를 쓸 거야. 아니면 난 3D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하면은 X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X 건드리는 게 골치 아프기 때문에 GPT를 시키십시오. 학교에서 X 건드리라고 시험 문제는 안 낼 거고요. 프로젝트에서는 GPT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X 건드리면은 GPT한테 뭔가 시켰는데 얘가 X를 건드렸어. 아, 그럼 얘가 축을 건드렸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나중에 GPT한테 여러분 시킬 때 프롬프트에다가 자, GPT 친구야, 너 X를 건드려서 극좌표로 바꿔주겠니?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극좌표로도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더라. 이런 게 가능한 일이구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X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파라미터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니? 나 너무 달린 것 같다. 자, 질문 있니? 아, 근데 질문 알아서 채팅으로 생길 때마다 넘겨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너가 실시간으로 남겨주렴. 내가 알아서 보고 할게. 자, 일단 아직까지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뒤에 거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게 다 판다스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판다스에서 그래프 그릴 때는 다 매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넘어가서 작동을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에는 그래프의 종류가 한정적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게 다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이 C본이라는 친구를 써야 돼요. C본. 자, 그래서 이 C본이 뭐 하는 애냐? 일단 C본은 SNS를 약자로 임포트하고요. 아, 매프롤립이 PLT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임포트 C본 as SNS 이런 식으로 아마 쓸 거고요. 이거는 엄청 많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보통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옵션이 엄청 다채롭게 들어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 꺾이는 그래프는 이렇게, 아, 뒤에 걸 보자. 자, 이 점이 찍히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게요. 생각보다 매프로립에서 매우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SNS는 뭐 이런 포인트 플러시라는 지만의 함수가 있어서 자, 난 점까지 찍어줄게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모듈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머신러닝 어소시에이티드 그래프들을 엄청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 컬럼, B 컬럼, C 컬럼이 있는데 이 A랑 B의 분포에 따른 C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게 뭐 이런 3차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그렸던 그래프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A랑 B를 기반으로요. A랑 B를 기반으로 분류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 막 작동시켜요. 뭐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막 A랑 B를 대상으로 막 이걸 작동한 다음에 작동해서 얘네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한 결과에 따라서 요 C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막 그런 기능이 있어요.
막 그런 머신러닝 어소시에이티드 된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그래프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냐? 이제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는 여러분이 필수로 아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냥 평생 쓰게 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 히트맵이라는 함수를 아셔야 돼요. 이 히트맵이라는 그래프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값의 크기를 색깔로 나타내고 이렇게 XY 표를 그려주는 그런 히트맵이라는 애가 있는데 히트맵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뭐랑 같이 쓰냐? 코릴레이션의 히트맵 요 두 개가 세트예요. 그 막 세트로 작동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그냥 sns.히트맵 안에 df.correlation 거기다가 여기에 뉴메릭 올리까지 뉴메릭 올리 자 이거까지 이 세 개가 그 3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sns.hitmap df.core 뉴메릭 올리는 true 이거 외워두십시오. 이거 유용합니다. 그래서 sns.hitmap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색깔로 그려주는 애들이고 df.correlation은 이 각 컬럼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주는 함수이고 뉴메릭 올리는 이거는 뭔 소리냐? 이거는 내가 그 값으로만 돼 있는 컬럼들만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가요 스트링이 있는 컬럼이 있으면은 그냥 센스 있게 빼고 뺀 다음에 얘네가 상관계수를 구해줘도 되는데 얘네가 굳이 에러를 띄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메릭 원리를 쓰지 않으면은 그 에러가 뜰 확률이 높거든요.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스트링이 한 컬럼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유메릭 원리는 true까지 여러분이 세트로 외워두십시오. 요 세 개를 3종 세트로 알아두시면은 엄청 자주 쓰이게 될 거예요. 포인트 플롯은 그냥 공간이 남아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이론을 좀 진행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코드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새로 할게요.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렴. 자, 말을 좀 못한다 오늘. 내가 어제까지 영어를 쓰다 왔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어를 잘 못해 지금. 자, 자, 4차시 수업 자료. 잠깐만 화면 공유 좀 할게. 음. 하지만 사본을 만들지 않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빨리.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코레 파일 잘못 업로드 해놨어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잘못 업로드 해놨어요. 새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다. 자, 뭐야, 나 4차시 열었구나. 어쩐지. 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잘못 열지 않았고요. 제가 4차시를 열었어요. 어쩐지. 다행이다. 오케이. 큰일 날 뻔했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대가서 못 찾으고요. Save a copy in Drive. 그러면은 우선 요 IPIMP 파일 켰니? 요거를 켜서 따라가기 전에 나 하나만 체크할게. 너 컴퓨터에서 이거 똑바로 실행되니? 이 컬, 이 느낌표 컬 LO 이거 되는 거? 똑바로 실행돼? 오케이, 그럼 됐어. 근데 저 무슨 그러니까 콜앱 세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확신이 없었는데, 좋아, 그럼 됐어. 그러면은 과제할 때도 문제 없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그려보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쭉 해주시고 여기 df.csv를 제가 안 올려놨네? 이런 또라이. 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유가 되고 있지만 바로 업로드.
업로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어떤 거야? 자, 자,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까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자체는 이제 GPT한테 시켜서 만든 데이터인데 이걸로 간단한 시각 함수들을 주로 다뤄볼 거고요. 이제 제가 과제에도 각 그래프들을 다 한 번씩 그려보라는 걸 넣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그냥 데이터 과학으로 뭔가 이거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걸 각각을 그려본다는데 좀 의미를 둬볼 거고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어디 있냐? 이제 주로 이 5차식 과제 있을 겁니다. 5차식 과제. 이 5차식 과제를 조금 예고를 해드리면은 여러분 보면은 여기 이게 있어요. 데이터 EDA를 하기 위해서 EDA 과정을 하기 위한 그냥 문제 푸는 게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프가 좀 여기서는 의미가 있어요. 뭐에 따른 뭐를 시각해보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어보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을 거야. 여기는 그냥 그려보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CSV 파일 내가 올려줬어. 내가 이제 봤다 질문.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시켜보면은 다 코드가 짜져 있죠. 그냥 실행시켜보면 되는데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해서 개수를 센 다음에 보통 파일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플롯점 파일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크기 순서대로 정렬돼 있지도 않고요. 이 크기 순서 정렬은 돼 있네. 근데 이 스타트 앵글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시작하는 게 잘못된 그래프예요. 잘못된 그래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 밑에처럼 솔트 밸류스를 해주고 플러스라고 파이라고 이 스타트 앵글은 90을 써주셔야 됩니다. 스타트 앵글은 90.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요 큰 부채꼴부터 순서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센스 있는 시각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생각해 주시고요. 요 플롯 좀 봐도 있고요. 그래서 df 젠더의 밸류 카운트에 플롯 좀 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var h 있고요. 그 다음에 df 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바를 쓰셔도 되고요. for H. 여기서 이런 거 할 때, 자, 여기서 이거 보시면 이름이 겹치죠? 이름이 지금 겹쳐가지고 알아보기 빡세잖아요. 빡치죠? 이런 식으로 지각하면은 좀 안 좋은 시각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떤 파라미터를 건드려야 될까요, 서원아? 어떤 파라미터를 건드려야 될까? 이름이 안 겹치게 하려면. 음, 음, 어떤 파라미터를 건드려야 될까? 그치. 피그 사이즈를 건드려서 이거를 좀 늘리면 되겠지. 이걸 좀 늘리면은 이렇게 이름이 안 겹치게 색 바꿀 수 있겠지. 아니면 이거 말고 폰트 사이즈 건드려도 되겠다. 폰트 사이즈 좀 줄여볼까? 어차피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폰트 사이즈도 줄여봅시다. 8 하면은 조금 겹치네. 불편합니다. 나 7로 갑시다. 폰트 사이즈 7 하면은 이제 겹치진 않죠. 근데 겹치진 않는데 이게 잘 안 읽히니까 피그 사이즈를 건드리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발에 스택되는 true라는 옵션을 넣으면은 누적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선 지금 아무것도 설정 안 했더니 전체 구간을 몇 개야? 10개로 나눠놨죠. 근데 이제 여기에 빈스라는 옵션을 제가 조절해서 20개로 나눠보자. 20개로 나눠보자. 코드야 돌아가라. 그래. 20개로 나누면은 좀 더 이제 구간을 20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죠. 저렇게 빈스라는 옵션을 여러분 조절해 주시고요. 근데, 근데 아직 DF.csv가 그다음에 안 이렇게 나온 거 꺾은 봐요.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선배, 내가 이거는 그렇네.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겠다. 자, 이게 왜 선배, 그 이게 왜 됐냐? DF.csv가 이게 시리즈라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df에 라인 했을 때는 그러니까 df.plot 라인을 할 때는 이게 그냥 하면은
이? 이게 왜 되니? 어? 서원아, 너 질문에 내가 잘못 답을 한 것 같다. 얘가 둘 다 그려주는구나. 얘가 그냥 첫 칼럼을 이걸로 잡고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을 얘네가 그려주는구나. 몰랐네. 이게 XY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 X를 뭐 AG, Y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개판이 뜰 거고요. df 점, 이렇게 합시다. 현웅이 형,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점, 인덱스. 잉?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잠깐만. 음, 음, 뭐지?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거 정렬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판 나기 때문에 정렬을 하고 그걸 쓰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되는 이유가 시리즈랑 DF의 차이거든요. 그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데, 시리즈는 이 구조를 보면은 인덱스와 칼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요 인덱스에 따라서 칼럼이 이렇게 검은선 그래프를 알아서 그려주거든요. 현웅, 그리고 저 현웅, 뭐야, DF도 그냥 인덱스에 칼럼으로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이 칼럼 두 개를 쓰고 싶을 때는 X랑 Y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 인덱스로 그냥 그려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인덱스랑 칼럼 값으로 그려주네요. 시리즈에서는요. 스캐터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스캐터는 안 그려주면 어떻게 되지?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그쵸? 스캐터는 오류나죠? 스캐터는 오류가 납니다. 스캐터는 age, 이렇게 X랑 Y를 꼭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age에 따른 스코어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플롯점 박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거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도 있죠. 이렇게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플롯점 박스를 써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프는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두 개 한 번에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는데 이거를 분리하고 싶을 때는 이제 서플러스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에리어 플롯이 있고요. 어? 진짜로? df.csv 아직도 안 올라갔어? 진짜로? 나 방금 올랐는데? 어? 진짜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세이브를 안 눌렀구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세이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실행 결과가 얘는 나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죄송합니다. 자, 올려드렸어요. 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롯까지 했고, 에리어 플롯,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에리어 플롯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디폴트가 스트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X축이 변함에 따라서 요 Y축의 누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헥스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에 따른 Y에다가 그 값의 뭐 대충 빈도 이런 거를 색깔로서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육각형의 요 색깔은 하나 있고 이 짙은 초록색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헥스빈이 그려지고요. 그럼 데이터가 개수가 적어서 헥스빈이 좀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개수가 많으면 아마 좀 더 연결돼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KD는 그 아까 나왔던 히스토그램 그거를 뭔가 유연하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쉽고 쉽게 생각했을 때는 랜덤하게 그래프 하나를 표본에서 뽑았을 때 나올 분포거든요. KD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냥 데이터 과학 과목에서는 그냥 이거를 매끈하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 대충 비슷하죠? 이거 두 개 매끈하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스케트를 플러스 있을 때 뭐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 축 제목, 그다음에 그래프 제목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아까 나왔던 컬럼의 폰트 사이즈, 피그 사이즈, 알파 이렇게 적어 놓은 예시이고요. 아까 다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서플러스랑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 두실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뭐 1,2로 바꾸면은 세로로 두 개로 쪼개진 걸로 이렇게 바꾸죠. 또 만약에 서플러스를 펄스 쓰고 레이아웃을 쓰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아니네. 그냥 잘해주는구나. 그래프가 하나인데 1,2라서 그냥 해줬나 봐요. 오. 그래서 서플러스를 펄스 쓰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로 모여져서 나온다. 그래서 따로 하고 싶을 때는 툴을 하고 레이아웃을 써주라. 툴인데 레이아웃 안 써주면 얘네가 모르겠다. 디폴트로 해주거나 에러가 뜰 것 같은데. 디폴트로 해주네요. 좋습니다. 네, 레이아웃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리드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열심히 극좌표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열심히 코딩을 때렸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래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 요 X를 직접 건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박스입니다. 박스요. 그래서 GPT를 시키시고요. 대충 GPT를 시켰는데 얘가 X라는 애를 건드렸다. 아, 그럼 이 새끼가 축을 건드렸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X를 건드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말한 3종 세트 나왔죠? 3종 세트. 이게 별표 3개짜리 3종 세트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히트맵의 코릴레이션의 뉴메릭 원리. 요 3개 세트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인공지능 과목에서 뉴메릭 원리를 안 썼다가 지금 1점을 까인 사람이 여기 지금 저 말고도 세훈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뉴메릭 원리는 진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고 중요합니다. 안 쓰면 에러 떠요. 이렇게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히트맵을 그려주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했던 포인트 플롯 이것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는 코드들을 예시로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은 뭐 여러분의 선택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일단 질문을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뭘 하고 싶었냐? 이 EDA의 단계를 좀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 EDA의 이 단계를 좀 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5개를 좀 수집을 했고 5개를 이제 합쳐서 좀 EDA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 전처리에서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되냐? 뭐 이걸 합치거나 결칙치가 있으면 없애거나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컬럼 조합이 같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5개 데이터를 합쳐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게 뭐 이 칼럼이 쓸모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축소를 하면서 쓸모없는 칼럼을 쓱쓱 남겨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쓸모없는 칼럼 날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인덱스가 그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 합치면 그 풀어보시면 알 건데 이게 그 각 DF에서 0, 1, 2, 3, 4, 5 이렇게 레이블이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얘네가 레이블링을 해줘요. 그래서 인덱스가 0인 게 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셋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전처리들 이렇게 전처리들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건 좋은 데이터라서 결특치도 없고 중복값도 없고 해서 리셋할 게 없고요. 요 EDA를 이제 뒤에 넣어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겠죠. 가장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뭐지? 뭐 이거의 비율은 어떻게 되지? 뭐 각 컬럼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지? 뭐 데이터 분포는 어떻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시각화를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하게 시각화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 남으면은 뒤에 한두 문제 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선택과제예요. 과제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왜냐면 EDA를 저희가 많이 할 거잖아요. EDA 저의 과제에도 있고 그 2교시 수업에도 EDA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EDA가 더 필요하다, 더 풀고 싶다 하면 이거 푸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으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올려놓은 콜앱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하나 더 올려놨죠. 공유 잘 되고 있죠? 자, 음, 좋아. 앤트니, 됐다.
또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그 데이트 타임 있잖아요. 데이트 타임. 이 데이트 타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이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데이트 타임을요. 얘네들이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띡 냈는데 아무도 데이트 타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다 같이 펑펑펑 거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 데이트 타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트 타임 관련 함수들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그게 요 콜앱이고요. 요 뒤에 그 데이트 타임 기출 문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 딱 하나. 그거 뒤에 제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함수들 간단하게 제가 훑어만 볼게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본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 그냥 엄청 단순 기능이고 이걸 메인으로 쓸 것도 아니고 이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진짜 전날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숫자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데이트 타임이라는 자료형으로 바꾸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예제들이 있고요. 예시 코드들. 그다음에 strf 타임. 그래서 어떤 지정된 폼에서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strf 타임 이 새끼가 나왔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 쓸게요. 자 리샘플 그래서 특정 주기 그러니까 시간이니까 주기가 있죠. 그 주기별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리샘플이 있고 쭉 내려가면 쉬프트 그래서 뭐 시차를 생성하거나 그래서 일정하게 밀어버리는 그런 쉬프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것도 예시 코드에서 한 번씩 살펴보세요. 롤링, 롤링은 특정 구간, 뭐 주 단위, 달 단위, 연 단위 그렇게 지정해서 통계량 부었게 되는 그런 함수들이고요. 그다음에 diff가 이건 시간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날짜에 따른 주식 증가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증가량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투 프라임의 diff고요. 그다음에 interpolate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칙치를 치워줄 거냐. 이건 필나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필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냥 한 번씩 예시를 읽어보시고요. 그 전날에 쓱 보면은 충분해요. 이게 진짜 가끔가다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예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풀어보실 것도 없고요. 그냥 그 학기 주기에 풀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이거 위주로 막 수업을 열심히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자료는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랩을 저희가 하나 드렸다. 그래서 판다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니? 12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남은 12분 동안 뭘 할 거냐? 자, 여러분, C본을 같이 탐구할 겁니다. 그래서 C본을 보면서 이 C본 탐구를 왜 하냐? 자, 이 그래프를 잘 그리고요. 잘 시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이 프로젝트에서 주제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마 요 C본이 될 거예요. C본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지 않고 이쁘게 그리지 않으면은 센스 있게 그리지 않으면은 특히 크게 잘못 그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플로팅 펑션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음, 짜짜짜. 그래서 이렇게 뭐 히스토그램 얘는 당연히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얘네도 빈 사이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 디스플롯 이건 뭐니? 자, 음, 오, 얘는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그 어떤 칼럼이 카테고리컬한 칼럼이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나눠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대요. 엄청 편리한 기능이겠죠. 이런 편의성 있는 그램들 그 기능들을 시본이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기능을 하고 싶을 때 GPT한테 물어봐서 혹시 C본에 이런 걸 하는 함수가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해줄 거예요. 찾아줄 거기 때문에 이 C본에 어떤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자자자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게 알아보기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알파 있죠, 알파. 알파 옵션을 설정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겹치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잘못된 시각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bar 그래프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도 KD가 있네. 여기도 KD가 또 뭐 있니? 네, KD 밑에 채우는 것들이고, 오, 여기는 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그냥 누적형 그래프네. 그냥 칼럼 하나짜리 에이리어 그래프랑 똑같네요. 이런 것도 제공해 주는구나. 그 등고선 그리기 막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막 그 판다스에서 못 해주는 이런 특이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막 시본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또 뭐 있니? 오, 이건 뭐니? Vibrate 음, 음, 오, 이런 식으로 색깔로 값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런 다음에 여기에 산점도 이런 플롯 이런 여러 개의 플롯이 결합된 형태 이런 걸 매플러립이 못해요. 이런 걸 다 C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그래프에 남들은 다 산점도 하나 띡 넣고 있는데 지금 나 혼자 히스토그램 산점도 그리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C본을 씁시오. C본. 제가 대거할 때는 제가 C본을 안 썼지만 이 C본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 칼럼 4개 있잖아요. 그 칼럼 4개에 대해서 이 각각의 값에는 산점도를 그려놓고요. 이 같은 요 겹치는 데 있잖아요. 이 겹치는 데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준 그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이한 그래프들이 10원에 있다. 오, 학생이면 더 왔네. 맞다. 10시에 들어온다 그랬죠? 자, 지금 수업이 끝나가는데 오늘 뭐 했냐면요. 오늘 ED랑 시각화를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특이한 그래프들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가 C본인데 이 C본에 있는 특이한 그래프들을 탐방하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 주 내용이 웹프롤리보다 C본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 C본을 좀 쓰면은 프로젝트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본 쓰면은 좀 더 시각화를 이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좋은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자, 이런 그래프를 제가 판다스에서 그냥 쓱 그리는 게 힘들어요. 이 산점도 하나 그릴 수 있죠. 이 히스토그램 하나 그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그리면요. 이게 귀찮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하나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 BPT에서 이어붙이는 게 편할 정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C본에서는 알아서 잘 해준다. 다양한 함수의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것도 뭐 있니? 좀 볼까? 지금 시간이 6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걸 좀 더 탐방을 해볼까? 아니면은 저 뒤에 EDA 문제를 풀래? 아까 남아있던 거. 자, 의견을 받겠습니다. 서원아, 뭐가 나을 것 같니? 그래, 10원을 좀 더 탐방할까? 그래, 그럽시다. 뭐 있니? 카테고리 컬 스캐터 플랫. 오, 이건 그거네. 그러니까 원래 스캐터는 이 값으로 돼 있는 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산점도를 그려주는데 카테고리 컬이랑 밸류로 돼 있는 거에 산점도를 얘가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그래프네요. 오, 이거 좋은데? 이게 진짜 센스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판다스에서도 그냥은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하면은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컬 값을 0, 1, 2, 3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대응시킨 다음에 스캐터를 그리면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쫙 찌부돼서 겹치면은 이게 얼마나 중첩돼 있는지 알아보기 빡세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살짝 옆으로 이렇게 두께 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적당히 그래프가 점이 얼마나 밀도가 빽빽한지를 지금 보여줄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시본이 센스 있는 이유입니다. 센스 있죠? 그래. 원래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게 나오면은 이게 지금 이 빽빽한 구간이 얼마나 빽빽한지 알아보기 힘든데
아, 지금 이걸 보십시오.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그냥 하려고 하면은 빡세잖아요. 이걸 여기서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이래, 그래, 이렇게 안 겹치게 해놔야지. 편하다. 그래. 요런 그래프. 이거 뭘 쓴 거니? 카인드는 스웜에다가 캣 플러스의 스웜? 오, 마음에 든다. 그래. 이렇게 하렴. 이런 그래프 지향하십니다. 지향하십시다. 뭔 소리야, 말이 안 나오네. 이런 그래프를 지향해야 됩니다. 좋고요. 이건 아까 그래프에 카테고리컬의 색깔까지 입힐 수 있네. 이거는 축을 돌렸고, 이건 박스 플롯이고, 박스 플롯인데 이제 카테고리컬로 나눈 다음에 박스 플롯을 해놨네. 와, 와, 여러분 이런 거 판다스에서 그리면 개빡습니다. 꿈도 못 꿔요, 꿈도. 와, 야,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 빈도를 두께로 해가지고 박스 플롯을 막 지금 박스 플롯을 막 몇 단계로 확장시켜 놓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플랫들 있죠. 이런 플랫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저랑 똑같은데 바이올린 모양으로 해놨나 봐요. 바이올린 플랫이라 그러네. 그래요. 이런 그래프들이 있으면은 지금 얼마나 좋아요. 각각 히스토그램 8개 그려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히스토그램 8개보다 지금 이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쵸.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은 좋고요. 시각화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도 하네요. 바이올린 플랫을. 이거는 막대 그래프고 평범 막대 그래프고 포인트 플롯.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다음에 음, 에러바. 오, 그냥 에러바를 그려준 내용이고 에러바의 범위를 내가 조정할 수 있대요. 에러바의 범위를 50%로 할지 95%로 할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다네요. 좋네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 머신러닝 어소시에이티드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산점들을 그리는데 주세선을 이제 추세선 그리기도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머신러닝으로 쓱 그린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적당한 어느 범위 안에 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딱 지금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머신러닝 어소시에이티드한 기능들이 시본에서 많이 제공합니다. 그쵸. 이게 다 그거네. 이게 다 그 선형 회귀를 한 다음에 선형 회귀 선형 그 근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이 영역의 범위가 얼마나 그 선형 회귀식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느냐를 요 색깔 영역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음,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그래프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건 뭔 지각하니? 이건 회귀가 아니구나. 이건 회귀가 아니네. 오케이, 전 필요 없어. 자, 음, 음, 멀티플라 그리드. 이제 얘네도 그거죠. 서플러스를 하는 내용을 얘네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얘네도 서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 와, 헥스빈을 쓰네? 안 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한 번에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좀 그렇다. 여긴 그래도 그나마. 이건 아이리스 디터고. 이건 뭐야? 막 사인 플롯이라는 게 있네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본을 여러분 좀 탐방해 보십시오. 특이한 그래프들이 많습니다. 쓸모있고 특이한 것들이요. 여기 그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지? 여기 디시전 트리 어소시에이티드한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엄청 쩐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보십시오. 그거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컬러 팔레트가 있죠. 저런 것들을 잘 고르셔야 될 거고요. 자, 대충 시간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고요. 이제 과제에서 시각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세훈이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